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좀 잘 되고 회사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막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 법인이 뭐야? 왜 법인을 하라는 거지?" 이런 궁금증에 휩싸이고 원인도 모른 채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법인 전환을 해요 다들. 아니면 법인 창업을 하든가. 제가 그 이론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래서 사람들이 법인으로 하라는구나.'라는 내용을 좀 아시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창업에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책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강의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책 자금보다는 인제 법인 전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넓혀 드리고 세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세금 얘기하면 너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제가 쉽게 설명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이해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할까요? 필름 고정하고 음. 지금 목소리 혹시 제 목소리 끊겨서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끊겨서 들리시는 분들 채팅창에 좀 알려 주세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선수들만 안다는 창업의 비밀이 있어요. 법인 창업과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랑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특징,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특징 배우실 거고요. 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과세 구조가 달라요. 그 과세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예요. 과세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세금 얘기가 나오지만 쉽게 설명한다. 그다음에 절세 포인트의 이해.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세금 구조가 복잡해요. 그 세금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쉽게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짜 아주 쉽게.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셀프 인제 그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셀프로 법인 설립하는 과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거고요. 1 시간 뒤 우리는 법인 사업자가 왜 유리한지 인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아예 창업을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벤트 무료 컨설팅 오늘은 글타래 번호가 몇 번까지 갔나요? 18 번까지 갔네요. 그래서 숫자를 몇 번으로 하고 자 추첨 저랑 컨설팅 1대1 컨설팅 하실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누구일까요?
8번. 8번 대표님, 8번 대표님 어느 분이신가? 백수영 대표님, 저랑 상담을 하셨었네요. 백수영 대표님, 저랑 상담하셨으니까 다음 분에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요 8번은 삭제. 다시 추첨. 6번, 6번 대표님, 유진 대표님? 유진 대표님 저랑 하셨나요?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저랑 하셨었나? 유진 대표님? 유진 대표님 안 하셨죠, 저랑? 네, 그러면 유진 대표님 축하드리고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 코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챕터로 들어가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요,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무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부가세, 그다음에 국세, 기타 뭐 지방세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표자인 분이 연대 책임을 지죠.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 불가하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 매출에서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뭐 외주 인건비 이런 걸 다 빼면 남는 게 다 자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급여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자기 급여에 해당하는 세율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급여도 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은행이나 그 정책자금을 추진하실 때 보면 대외 신용도가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좀 낮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동등한 사업자라고 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대외 신용도가 낮게 취급됩니다. 은행에서도 그렇고 정책자금도 그렇고 융자 한도도 낮게 나오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그다음에 지급률을 따져봤을 때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좀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출자 지분에 대해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1인 기업이고 대표이사가 100%라면 개인 사업자처럼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지만 대표이사 지분에 따라서 그만큼만 책임지는 거예요. 주주별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위험을. 그래서 리스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표자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예.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인해서 많은 절세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여기 컨설턴트들 계시겠지만 컨설턴트들은 이 퇴직금 그 실질 세율이 낮은 걸로 인해서 많이 그 컨설팅을 하셨을 거예요.
법인들. 그런 것처럼 퇴직금을 이용하면 굉장히 비용 처리가 많이 되거든요. 거의 세금이 3분의 1 밖에 안 내요. 예. 그래서 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법인 사업자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신용도가 높습니다. 은행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 사업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시 유리하고요. 여보세요? 신용이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서 매출 상승이 되면 신용도가 더 향상이 되죠. 그래서 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특히 이제 대표님이 본인의 신용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다. 내 신용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심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하죠, 법인은.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때 개인 사업자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 빌린 돈이 되는데 법인 사업자가 외부에서 돈을 받으면 투자자가 돼요. 물론 빌릴 수도 있지만 투자 형태로 지분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니 뭐 시리즈 A, B, C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장까지 가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엑스플랜이라 그래 가지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용이합니다. 예. 상장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고요. 상장 안 하더라도 그 엑스플랜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다음에 세금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서 각종 이제 이 경영 컨설팅하는 그 부류와 국세청 간의 머리 싸움이 머리 싸움이 지속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예, 세금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고 국세청은 한 해 당하고 한 몇 년 당하면 그걸 또 법제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법인 사업자가 절세 포인트 면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총 수입에서 그죠?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인데 이제 사업 소득이라고 그러죠.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필요 경비는 뭐 재료비, 그다음에 외부 인건비 뭐 그런 거죠. 뭐 직원들 급여. 그러면 이 사업 소득 금액과 뭐 기타 소득이 합쳐져서 종합 소득이 되거든요. 그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요. 네,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요? 네, 종합 소득 세율표에서 해당 세율을 곱합니다. 해당 세율이 6%에서 45%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거 오타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한 번 더 빼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후 소득이 남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런 구조로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 볼게요. 법인 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빼야 돼요. 뭘 빼나요? 네,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직원들 급여, 그다음에 뭐 무슨 각종 뭐 경비, 비용 이런 걸 빼줍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한 번 더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영업이익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금액. 이 영업이익이 나오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죠. 아니, 이거 세금, 여기서 세금을 빼야 당기순이익이죠. 여기다가 법인 세율표를 법인 세율을 표를 보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법인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 빨간 글씨 보시겠어요?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예요. 예, 그런데 법인세는 10%에서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2억, 내가 소득이 2억이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에서 적용되는 구간과 법인세율표에서 적용되는 구간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를 또는 세액 감면을 해서 최종 세금을 내죠. 그 세후소득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그죠? 재무제표 같은 데서 보셨죠? 아니면 재무제표 모르시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당기순이익. 올해, 올해에 낸 수익. 이렇게 과세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구조의 차이가 여기서 보시면 딱 봐도 좀 해먹을 게 많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법인사업자는. 근데 개인사업자는 클리어하잖아요. 이 필요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건 문제죠. 매출을 줄이거나 경비를 부풀려야 소득이 줄죠. 그래서 세금 조금 내려고. 근데 여기를 임의로 가공하는 거는 불법인 거 아시죠? 예. 뭐 가공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가 이제 목숨 걸고 해주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소득이 늘어나서 일정 부분 늘어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제 그것도 안 돼요. 못 해요. 그 가공 매출하고 가공 경비 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여기 종합소득세율과 여기 법인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짜잔. 네. 이쪽이 종합소득세율, 이쪽이 법인세율입니다. 자,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연봉이 아니고 여러분들 1년에 번 돈이 아니고 1년에 번 돈 빼기 경비 처리하고 남은 돈 다 경비 처리하고 남은 돈 그 순이익이 제로부터 1200만 원 사이면 6%, 예, 세율 6%, 1200에서 4600까지 15%, 4600에서 8800이면 24%, 8800에서 1억 5천이면 35%, 3억까지 38%. 아까 2억 얘기했잖아요. 2억은 여기 38%죠. 근데 이쪽은요? 10%죠. 네, 거의 4분의 1.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은 40%, 5억에서 10억은 42%, 그리고 올해 신설된 10억 초과 구간 45%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만 내나요? 여기에다가 뭘 더 내죠? 뭐를 더 낼까요? 세금을 혹시 아세요? 옛날에 주민세라고 했던 거. 지방소득세를 더 내죠. 그래서 세율이 요거에 10%가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옛날엔 주민세라고 그랬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얘는 6.6%, 얘는 16.5%, 얘는 26.4%, 얘는 38.5%, 얘는 41.8%, 얘는 44%, 얘는 46.2%, 얘는 49.5%.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거의 소득의 절반을 순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45% 구간. 여기 주문세까지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율을 곱하면 이 세율과 지방소득세 이거에 10%인 세율이 또 붙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붙죠? 뭐가 또 붙죠? 건강보험료 붙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구분되잖아요. 근데 연금보험료는 상한선이 딱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 상한선은 얼마인지 아세요? 연금보험 상한선은
한 달에 45만 원인가 그렇죠. 연금보험 상한선은 2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건강보험 상한선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열심히 내면 나중에 돌려주나요? 국가에서?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세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금보험은 나중에 내가 돌려받으니까 세금이 아니지만.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합하면 50%가 넘어가죠. 건강보험이 6.16%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합치면 여러분들이 번 돈,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기 과세소득이 1200에서 4600인데 3천만 원 과세표준 순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법인세율 볼게요. 법인세율은 이 구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2억까지는 10%밖에 안 내요. 근데 2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네. 6에서 38%의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쪽에서는 10%밖에 안 냅니다. 법인세로. 그죠? 그리고 2억에서 200억 구간은 20%예요. 자, 순이익이 2억 내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컨설팅한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 순이익이 2억이 안 넘습니다. 즉 모든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를 10% 낸다는 소리예요. 예,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숫자긴 하지만 10%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세금을 떼는 구간과 이렇게 떼는 세금 구간이 있어요. 뭘 하셔야 되겠나요? 여러분들의 소득이 아유 지금 소득도 별로 없는데 뭐 이거나 저거나 하면 똑같겠지 뭐 어차피 세금 안 내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조금만 발생하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법인을 하나 만드시던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알아봤어요. 이거는 컨설턴트들은 다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외우고 다니셔야 되고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어디 세율에 들어가는지만 구간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외부 확인 의무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확인 의무 대상.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익까지는 세무사가 신고하면 그냥 그거대로 그냥 다 받아줘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지도 않고 소규모 사업자는. 그런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외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외부 확인을. 그러니까 국세청과 나 사이에 한 사람이 더 껴서 내가 국세청에 내는 신고하는 그 자료를 누군가가 검증을 해요. 그걸 외부 확인이라 그래요. 네. 외부 확인이 의무인 대상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요. 네.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외부 확인 의무 대상이다. 외부가 누구라고요? 외부가 누구라고요? 나랑 국세청을 제외한 제3자. 이 사람이 내가 신고한 걸 확인해야 돼.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기장하는 세무사예요.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세무사가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 결과에 대해서 세무사가 연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세무사가 가공 경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세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그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매출이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한번 막상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신없습니다. 세금 내느라고. 자,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외부 확인 의무 대상이고요. 그럼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사업자는 외부 확인 의무 대상이 외부 감사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기업이라고 해요. 줄여서 외감 기업 그러죠. 외감 기업.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 법인 사업자는 외감 기업. 이게 제3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얼마 이상일 때 확인을 하고 외부 감사 대상은 얼마 이상일 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보시면 이게 또 장난 아니에요. 그 차이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요 표예요. 이거 국세청에 나와 있는 표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국세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업종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에 속하면 수익 금액이 15억 이상이면 수익 금액이 15억 이상이면 수익 금액이 순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이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돼. 아유, 난 15억 벌 일 없어. 그런데 제조업, 그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공급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그다음에 IT 기업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은 7억 5천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네. 가장 많은 게 제조업이죠. 제조업. 성실신고 대상자가 7억 5천. 그런데 저희들 1인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제 컨설팅이 여기 들어가요. 컨설팅업,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에요. 즉 외부에서 제3자가 내 그 세금 신고 내역을 검증해 줘야 돼요. 책임지고 그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자, 그러니까 5억에서 15억 사이면 내가 외부 신고 대상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외부 감사 대상. 이거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요건 법인이잖아요. 법인. 법인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려면 자산 총액이 120억 또는 자산 총액 70억 이상인데 부채 총액도 70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자산 총액 70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상장법인. 이 넷 중에 하나 속해야 외부 감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감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 아유, 외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소원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부 감사를 받을 확률이 별로 없죠. 특히 1인 창업으로 시작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과 외감 기업의 기준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빡신가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훨씬 빡시죠. 네. 그래서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신고 대상이 되거나 외감이 되면요. 이 결산하는데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이게 세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결산하면 세금이 얼마고 이렇게 결산하면 세금이 얼마인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무 조정을 알아볼 텐데요. 이쪽부터 볼게요. 개인기업. 개인기업은 세금 부과가 강제 회수죠. 네, 강제 회수입니다. 방법이. 그다음에 세금 구조는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수익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세금을 빼고 소득이 나오는
이런 세금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법인 기업은 임의 조정이에요. 세무사가 임의 조정을 해서 그냥 해요. 그러면 매출에서 비용 빼고 수입 나오면 세금 내고 소득이에요. 구조는 똑같은데 요기가 다르죠. 요기 비용에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어요. 얘랑 똑같은 회사면 똑같은 매출을 올리고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매출을 올렸어요. 동일한 회사라고 하면 얘와 얘의 차이가 결국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비용 처리 차이. 여기에 뭐가 추가되나요? 대표이사의 급여가 추가돼요. 네. 대표이사의 급여가 추가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내 급여를 한 번 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르죠. 자,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가보면 그러면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높게 해서 뭐 가라 세금 경서를 끝내 뭐 어디서 뭐 자료를 사왔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데 그게 다 탈세거든요.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런데 법인 쪽으로 보세요. 법인 쪽으로 보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자사주 조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자사주 조정. 아, 이거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세율 보시면 종합소득세 6에서 45%를 내고 거기다 주민세가 3.5%가 붙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6.16%가 또 붙어요. 거기에 이 주민세도 이 중간치를 3.5%로 잡은 거지 사실 0.6에서 4.5잖아요. 그죠? 0.6에서 4.5 사이잖아요. 이거의 10%니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요. 뭐 최고 구간은 50%가 넘죠.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법인세. 법인세는 10%에서 25%.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또 내야 되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것도 세금 원천 징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의 급여가 무급이라면 어떻게 돼요? 대표이사의 급여가 무급이라면. 그러면 건강보험료 낼까요?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연금보험료 낼까요? 안 냅니다. 네. 그죠? 고용보험 대상자인가요? 대표는 고용보험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급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배당금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딱 봐도 절세 포인트가 눈에 보이시죠? 두 개가 뚜렷하게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 절세 전략으로 본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이를 알아봤어요. 아, 왜 법인 기업이 좋은지 알겠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자,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이 절대 유리하다고 지금 이제 우리는 깨달았어요. 네,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분류과세를 활용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5월 말일 날 자영업자들 종합소득 신고하시잖아요.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를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요. 근데 종합소득세 안에 이배사 근영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종합소득세 안에 조그맣게 있는 덩어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개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알바 뛰어가지고 받으면 사업소득, 아니면 원천징수 3.3% 떼고 주면 뭐 기타소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어디에다가 강연을 나가서 강의료를 받았다, 기타소득.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1년 동안 신고하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소득은
이배사 금연기가 속해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했던 퇴직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득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퇴직소득은 어때요? 종합과세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럼 누진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최고 45%까지 갔던 그 세율 구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퇴직소득으로 빼면.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종합소득을 안 받고 일부는 떼어서 퇴직으로 받고 일부는 떼어서 양도소득으로 받고 그 남는 것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낮은 구간에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법인으로 하면. 이걸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그다음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15.4% 원천징수 뭐 그다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 원천징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조금만 금액 연간 1,500인가 2,000인가 하여간 그 금액 미만은 이하인가 미만인가 하여간 거기는 별도의 세율을 때려요.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시켜요. 소액은. 그래서 세율을 또 한 번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과세, 분리과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정관이 뭐냐면 국가로 치면 헌법, 국가의 헌법이 회사의 정관이에요. 정관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헌법과 같은 거거든요. 아주 큰 규정, 큰 틀, 법의 테두리 이걸 정관이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뭐 임원 퇴직금 규정, 뭐 이사의 보수 규정, 뭐 이런 규정, 이런 규정들이 국가로 치면 법률이에요. 헌법 밑에 법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에는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네. 그 밑에는 이제 규칙이 있겠죠. 취업 규칙 이런 거. 이제 그 아래 개념. 그래서 정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헌법인데 이 헌법을 우리나라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법인을 세웠으니까. 우리나라 실정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정관은 내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다. 물론 뭐 정해진 포맷이 있긴 하지만 추가하거나 변경시켜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정관이에요. 이걸 또 활용하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차등배당 올해부터는 좀 효과가 줄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뭐 자녀한테 아버지의 주식을 막 결산 그 순이익 낭만큼 막 물려주고 그랬거든요. 차등배당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합쳐지면 세금이 엄청 내는데 어린 아들한테 배당 소득을 줘버리면 걔는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세율이 확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퇴직금과 유족보상금을 정관에다가 규정을 삽입하면 돼요. 차등배당은 메인 정관에 조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랑 유족보상금은 별도의 규정을 넣어서 뒤에 첨부를 하면 정관이 내 편이 돼서 나의 부를 늘려줍니다. 나의 부를 늘려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무 조정의 폭이 넓습니다. 절세 포인트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특허 자본화라는 게 있어요. 네. 특허 자본화가 뭐냐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특허가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따져서 얘를 돈으로 환산해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를 법인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증자가 돼요. 증자가 돼요. 그래서 특허를 자본 계정으로 올려서 자본화가 할 수 있고 그런 부채 비율도 낮춰서 재무제표를 좋아지게 하고 정책 자금을 더 조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장난칠 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조작할 거리가 많아요. 법인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 법인에서 각종 받는 금액이 지급 형태별로 나누어져요. 네,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법인에서 받는 금액이 여러분이 대표이사라면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아요. 네, 급여를 받거나 상여금을 받아요. 이거는 근로소득에 들어가서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돼요. 근로소득으로. 그리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로 내는 사대보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적은 사대보험을 내게 되죠. 네.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급 처리하면. 사대보험을 안 낼 수도 있고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내던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훨씬 적은 사대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 대표이사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에서. 그러면 계정이 퇴직소득으로 잡혀요. 아까 분류과세라 그랬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분류. 그래서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돼서 다시 제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누진되는 게 아니고. 다시 제로부터 올라가서 세율 구간이 또 확 떨어져요. 그래서 분류과세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소득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하는 게 중요하고 임원퇴직금 규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거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배수 원래 퇴직금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표이사나 이사, 임원들은 퇴직금 규정을 따로 둬서 예를 들면 나는 4배수를 뒀다. 그러면 나는 1년 일하고 4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쌓아놓을 수 있어요. 4배수로 해놓으면. 나는 4달치 월급을 4배수로 할, 4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할 거야. 라고 퇴직금 계좌에다가 4달치를 1년 지나면 4달치 급여를 넣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퇴직소득이 4배가 커지죠. 자, 그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소득을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퇴직소득을 뭐 4배수를 받건 6배수를 받건 받는 건 좋은데 대신에 세금 낼 때 퇴직소득은 2배까지만 해줄 거야. 이런 규정이 최근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퇴직금을 내가 6배수로 받았다. 1년 일하면 6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하면 2달치는 퇴직소득을 내고 나머지 4달치는 이제 상여금으로 쳐서 종합과세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간 퇴직소득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표이사면 당연히 주주겠죠. 뭐 전문 경영인을 데려왔으면 주주와 대표이사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조그만 기업들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주주예요. 주주한테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배당소득. 아까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액을 받으면 아예 내 세율 구간의 38%라 그래도 소액을 받으면 15.4%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분리과세. 그다음에 분리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종합과세, 네, 합산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차등배당 이런 걸 활용하면 배당소득으로 받는 게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네.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해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게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이다. 와이프다. 아니 와이프 회사다. 아니면 자녀다. 자녀의 회사다. 그러면
이자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최저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많은 절세 포인트가 있어요. 법인에서 여러분이 대표이사고 주주면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금으로 나누어서 소득을 쫙쫙 찢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도 분산되겠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자, 계산 사례 볼게요. 그럼 얼마나 절감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기 개인사업자 볼게요. 개인사업자 과세소득. 급여 차감 전에 과세소득이 2억이었어요. 2억. 법인도 2억이었다고 쳐요. 그런데 본인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인건비가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가 1년에 회사에서 5천만 원 가져간다. 자, 개인 사업자 본인 인건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불가.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에서 빼기 제로 해서 2억이에요, 그냥. 근데 법인으로 가볼게요. 법인은 대표이사한테 준 급여가 경비 처리가 돼서 과세 표준이 1억 5천으로 줄어요. 네. 그다음에 2억에 대한 세율이 얘는 38%, 얘는 1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38% 하면 산출세액이 5,660만 원. 네. 2억에 대한 세금 5,660만 원. 이거 누진공제 다 적용한 거예요. 자, 이쪽은 10%니까 1,500만 원. 얼마 차이 나요? 산출세액이? 일단 국세청에 갖다 바치는 돈이 4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죠. 법인으로 가면. 그리고 잉여금 볼게요. 잉여금이 1억 4,300, 얘는 1억 3,500의 잉여금이 있어요. 잉여금은 개인 사업자는 잉여금이 무의미하죠. 예.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법인은 잉여금을 누적시켜요. 예. 그래서 법인이 보관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싹 가져가면 배당으로 세율을 엄청 내니까 법인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이렇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이 누적된 이익 잉여금에다가 과세를 때리겠다는 게 작년에 그 세법 개정안에 나왔었거든요. 그 난리가 났죠, 아주.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시켰을까요? 통과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행령도 안 나왔고, 그래서 절세 포인트가 아직 많아요. 여기다가 과세 때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 다 이민 간다고 사업자들 다 이민 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종합과세로 5,660만 원의 세금을 냈고요. 이 사람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5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678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절세 금액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 되겠네. 그죠? 3,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2억일 때. 이게 소득이 더 늘어나면 이 차이도 더 많이 나겠죠. 절세 차이도.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를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얘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아까 앞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 내용 여기 다 나와요. 법인 전환이 유리한 이유.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이유. 앞선 사례에 절세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영업권 양도. 자,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네, 법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본인의 영업권, 즉 권리금을 권리를 양도하고 그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업권 양도라 그래요. 예.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서 하면서 쌓아왔던 매출, 거래처, 그다음에 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다 그 영업권으로 평가를 해서 그 영업권을 법인에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법인에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가에 대해서는 양도잖아요. 양도라서 양도소득세가 붙어야 되는데 실제 과세는 기타 소득으로 해요. 네. 근데 절세 포인트가 엄청 많은 게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때려요. 기타 소득 처리하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요. 재무제표 계정에 딱 잡혀요. 재무제표에 영업권이라고 딱 잡히고 매년 5분의 1씩 까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영업권을 5억으로 평가를 해서 넘겼다, 법인에. 그러면 법인에서 매년 1억씩 받습니다. 1억씩. 네. 1억씩 받는데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 원천징수. 네.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10%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그 대표이사가 받는 요 앞장에 그 설명했듯이 대표이사가 받는 세율도 10%, 법인이 내는 세금도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권을 활용하면. 대박이죠. 네. 그러면 요 앞장에서 저희가 계산한 요 금액, 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요것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0%면 이제 500만 원이겠죠.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소득을 5년 분산으로 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매년 나눠서 받아요. 그리고 세금은 줄 때만 까요. 원칙은 양도할 때 한꺼번에 확 넘겨야 되는데 뭐 법인이 뭐 사정이 안 좋아서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에서 돈이 나갈 때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도권을 내 소득 법인 대표이사가 5년 동안 나눠 받으면서 당연히 나눠 받으니까 세율 구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절세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나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기타 소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여를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4대 보험료를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급 처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네. 연금보험료도 안 내고, 무급 처리를 하면, 네. 4대 보험료 절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받기 때문에 세율 구간도 낮춰서 받고, 절세폭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법이 저랑이 유리한 이유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여러분 매출에서 들어간 비용을 다 빼고 남은 돈 세율 때리기 직전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업권 양도로 무급 대표이사가 가능하다. 네, 대표이사 급여가 제로인데 돈은 받아. 네, 기타 소득으로 영업권에 대한 소득을 5년 동안 받는 겁니다. 그다음 법인 전환의 종류 볼게요. 법인 전환에는 부분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요.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이 있고요. 용어가 뭐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5가지 법인 전환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들이 흔히 쓰는 아까 그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이에요.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영업권 양도가 가능하다.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 네. 요걸로 하면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법인 전환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영업권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감면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 있는데 이것도 영어권 쳐줘요. 그런데 이건 부동산이 있을 때 고려해야 된다. 부동산이 있을 때. 포괄자가 들어가면 싹 다 넘기는 거기 때문에 영어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을 때는 세감면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넘긴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개인 사업자 놔두고 그냥 이 건물만 법인 명의로 옮기면 안 될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 그래서 부동산을 법인의 그 자본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그래서 그 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합병.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준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포괄 사업 양수도 방식.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법인 전환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정책자금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정책자금 심사 시에 창업일 기준이 법인 창업일일까요? 개인 사업자 창업일일까요? 지금 채팅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약간 주의 환기를 위해서. 정책자금 심사 시 창업일 기준이 개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일까요? 법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일까요? 반응이 없어. 언제일까요? 정책자금 심사할 때 개인 기업 창업일, 개인 기업 영업 개시일, 이게 창업일로 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창업일을 보고 정책자금 신청을 결정해야 돼요. 법인 전환 기업은 개인 사업자 영업 개시일 창업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업력 7년,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업력 7년 이내가 정책자금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스타트할 때부터 7년 이내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하는 거고, 그거랑 합쳤더니 7년이 넘는데? 그러면 그 법인 전환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그냥 놔두고 별도의 법인을 창업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인 전환이 7년을 기준으로 이쪽은 법인 전환, 이쪽은 그 개인 사업자 놔두고 그냥 별도의 법인을 따로 창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융자랑 출연금. 융자는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고요. 출연금은 이제 R&D 자금 같이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거 심사할 때 법인 기업이 유리해요. 근데 보조금은 차이를 안 두더라고요. 융자 출연금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고 R&D 자금은 법인이 좀 유리하고요. 대신에 고용지원금 같은 이런 보조금은 뭐 법인이나 개인이나 별 차이를 안 두고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R&D 참여는 대부분 법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신용등급과 법인의 신용등급을 봐서 결정해야 돼요. 대표이사의 법인 등급, 아니, 대표이사의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3등급,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가면 그 상태로 개인 사업자인 상태로 심사를 들어가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대표이사는 뭐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런데 법인을 창업해서 들어가면 법인 명의로 정책자금이 나오는 거는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B0 등급이거든요. B0 등급.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감점 요인 없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받을 때도 법인이 좀 더 유리하다.
자, 이제 네 번째, 셀프 법인 설립 절차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자본금 마련해야 되죠. 잔고증명으로. 그래서 뭐 있는 돈 없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꾸거나 뭐 야 잠깐만 너 잔고증명만 하고 뭐 돌려줄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잔고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며칠 날짜로 일정 금액이 딱 찍혀야 돼요. 주금 납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첫 번째 자본금 마련. 그다음에 잔고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주변에서 1억을 끌어당길 수가 없으면 이게 불법으로 왜 그 잔고증명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통장에 1억 찍어주고 금방 빼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건 아닌데 그런 음성적인 형태도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법인 인감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서식. 예. 서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주권 발행 또는 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금 납입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에서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식. 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법인 등록 법인을 등록할 때 법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이 되는 게 법인 설립의 절차입니다. 예, 간단한가요? 예, 어렵지 않아요? 이런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어렵죠. 예, 법인이라는 법인격을 내가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이라는 법인격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나라는 사람과 법인이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인이 설립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이제 아셨죠? 그럼 이제 법인 설립하면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업자 등록증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속 처리가 있어요. 후속 처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감 카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인감 카드가 있어야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사업자 통장을,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려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고, 도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돼요. 법인 인터넷 뱅킹 따로 기업용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 받으셔야 돼요. 공인인증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은행용,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용, 그다음에 범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범용은 1년에 10만 원인가 뭐 5년 하여간 유료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용은 훨씬 싸고 몇천 원이고 은행용은 무료죠. 그래서 은행용 공인인증서, 요즘은 공동인증서라고 하긴 하는데,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통합해서 범용 공인인증서 하나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면 이제 홈택스 회원 가입하면 사실 이제 법인 그 준비는 끝난 거예요. 홈택스 회원 가입해서 이제 저기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절차. 이렇게 해서 후속 절차를 처리하시면 법인이 만들어지고 사업자 등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머리 복잡하고 지긋지긋한 거를 어떻게 셀프로 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 대행을 통해서 설립하는 게 있고요.
정부에서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법인은 법무사한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법무사한테 보통 8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사이로 비용을 주고 법인을 만들죠. 이게 이제 법무사 대행을 통한 설립이죠. 그런데 그 비용 아깝다. 나는 그냥 등록세만 내가 내고 나머지는 법무사한테 주기 싫다. 그러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신청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 시작하기. 그래서 주식회사로 할 거냐, 유한회사냐, 한명회사냐, 합자회사냐. 보통 이거죠. 네. 이렇게 밑으로 가면 법인 설립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등기소 내에서 중복되면 안 돼요. 법인명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 사전 상호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인허가 정보. 내가 제조업을 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있어야 되는지. 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서류를 내면 보완 요청이 나오죠. 빠꾸당하죠. 그래서 주요 보정 사유, 이런 실수를 미리 방지하세요라고 해서 주요 보정 사유를 알려주고요. 네, 주요 업종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줍니다. 클릭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네. 여기 있죠. 매뉴얼 다운로드. 네. 여기 다 동영상 안내까지 나와 있어요. 엄청 쉽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클릭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신청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PDF로 한번 볼게요. 네, 이게 PDF로 열립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법인 설립 사용자 매뉴얼. 네. 그래서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이거 보고. 복잡하지만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근무 시간에만 된다. 주말에는 안 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맞네. 그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정관도 입력하는 거고요. 발기인 의사록, 잔고증명서, 이사의 회의록,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기서, 법인인감 신고서 다 여기서 합니다. 다 전산에서 해요. 그래서 정관 작성, 잔고증명서, 발기인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서, 그래서 등기 신청.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정말 자세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출력해서 옆에 두시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세무사한테 나가는 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죠. 네, 등록 면허세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그것만 빼면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프 법인 설립까지 알아봤어요. 법무사 대행 하다 안 되면 법무사 대행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셀프 법인 설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청창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법인 설립하라고 권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예창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온라인으로,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셀프 법인 등기를 해라라고 권유하고 정부에서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게 법무사 비용도 줄이고.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거. 자, 개인 사업자의 특징, 법인 사업자의 특징, 과세 구조의 차이 알아봤고요. 절세 포인트 이해하셨죠? 아, 왜 법인으로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왜 법인으로 하라는지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절차를 알아봤어요. 어떤 필요 서류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 서류들의 목록도 알아봤어요. 여기 인터넷 뒤지셔서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셀프 법인 설립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하루였네요. 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뭔가요? 네. 법인 사업자가 확실히 유리한 걸 이론적으로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끝나게 됐네요. 자,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세요? 채팅창이 왜 안 보이지? 누가 채팅창에 아무나 한번 일 쳐주시겠어요? 왜 채팅창이 저한테 안 보이지? 채팅창에 누가 어느 분이 일 한번 쳐주세요. 대표님 지금 채팅창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왜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지? 단톡방으로 복사해서 넣어 놓을까요? 잠깐만요. 뭐라? 채팅창이 어디 갔냐? 채팅창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예, 이거 채팅창 복사해서 저희 단톡방에 좀 넣어주세요. 왜 채팅창이 사라졌을까요? 뭐가 잘못됐지?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아, 어? 이건가 본데? 아, 찾았습니다. 아, 채팅창 사라졌, 어, 다시. 채팅창 찾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무슨 일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채팅창이 왜 위로 튀어나오질 않지? 씨, 앞으로 나오질 않네. 뒤에 숨어서. 아, 그냥 이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답변 보겠습니다. 질문이, 아, 여기 있네요. 그레이스님, 그레이스님 질문 주셨는데, 법인 전환, 포괄 양수도 관련 심화 강의 일정 있을까요?
오늘은 상세 불가할 듯 시간이. 심화 강의? 포괄 양수도 관련 심화 강의 그냥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자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화 강의가 왜 필요하실까? 어차피 진행은 법무사가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론만 하시면 돼요. 아, 컨설턴트신가? 아, 컨설턴트시면 과정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누구한테 뭘 시킬지 다 아니까. 그다음 백수영 대표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개인을 놔두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제 상황에서는 유리한데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놔두고 법인을 창업하는 게 유리한데요. 기존 개인 기업은 3천만 원 아니지만 절세를 위해 그것도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 군데는 아예 무급 처리하시면 되죠. 매출 많이 나오는 데는. 무급 처리하셔도 되고. 예. 법인으로 해놓으시면 그 백수영 대표님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법인에서. 자, 천상에서님 10억 매출의 개인을 최관봉 대표님 너무 깔끔해서 좋습니다. 뭐가 깔끔한 건지 하여간 감사합니다. 깔끔했습니다. 천상에서님 10억 매출의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 시 영업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네, 이거 그 간평사가 합니다. 간평사.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면 되는데요. 수수료 보통 요즘에 400만 원 받더라고요. 400만 원 아깝죠. 아깝지만 400만 원보다 몇 배의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몇십 배의 세금을 절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권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레이스님 나중에 강의 영업권 법인 전환 관련해서 강의 해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실려나 모르겠네. 들으실까 모르겠어요. 수영 대표님 법인 사업의 경우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업종을 가령 소프트웨어, 인쇄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인가에 별 무리가 없을까요? 네, 별 무리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내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해줍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인의 장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나 유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절세 포인트 다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절세 포인트. 절세 포인트. 여기 말씀하시나요? 최수산 대표님. 여기? 여기 설명드리면 되나요? 여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표이사의 절세 포인트. 자, 대표이사의 절세 포인트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급여 차감 전에 과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개인 사업자도 2억, 법인 사업자도 2억. 예. 경비 다 빼고 요거 남았어요. 근데 본인 인건비를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절세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누진세를 법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세로 바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절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과세 표준을 낮췄어요. 네. 과세 표준, 그 세율 구간을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세율 구간 보이시죠? 개인 사업자는 이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요.
45%의 세율 구간. 예,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거기다가 건강보험까지 합하면 50%가 넘어가요. 최고 세율 구간인 경우. 네. 그래서 이 세율 구간을 쓰지 말고 우리 이 세율 구간으로 넘어가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절세 포인트예요. 종합소득세 내지 말고 법인세 내자. 법인에서도 급여 받잖아. 그거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네, 이게 이제 법인 절세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이쪽은 38%고 이쪽은 10%예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출세액도 얘는 많고 얘는 적죠. 그래서 얘는 5,660만 원, 얘는 1,500만 원이에요. 산출세액이. 이건 누진공제한 거고요. 남는 돈, 얘는 남는 돈이 무의미하죠. 이제 다 개인사업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얘는 법인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유보. 네. 나중에 천천히 받을게. 그러면 이쪽은 세금을 5,660만 원 내고요. 이쪽은 2,178만 원 내시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로.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았잖아요. 월급 받은 걸로 678만 원 내고 이것도 안 낼 수 있다 없다. 안 낼 수 있다. 무급 처리하면 근로소득세도 안 낼 수 있다. 678만 원조차도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1,500만 원만 내도 돼. 무급이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영업권 내고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만 나는 생계비를 쓰고 그리고 무급 처리하면 건강보험도 안 나가고 세율도 낮고 네.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요거 되겠습니다. 네, 무급 처리요. 무급 처리. 영업권을 넘긴 경우에 무급 처리하는 겁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월급 제로. 자, 법인의 단점은 뭘까요? 법인의 장점만 얘기했는데 법인의 단점. 법인의 단점은 대표이사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법인 돈을 가지고 나가면 횡령입니다. 횡령. 법인이라는 남의 돈을 가져간 거라 횡령이 되고요. 안 갚으면 횡령이고요. 갚을 때까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게 또 그 대표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또 주식 자사주랑 이제 주식을 이용해서 또 해소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많아요. 법인은 가지급금 발생한 것도 없앨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훨씬 적은 세금으로. 하지만 법인 돈을 막 가져가면 횡령이다. 배임 횡령.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 깜빵 들어가잖아요. 다 이걸로 들어가죠. 배임 횡령으로. 그리고 예, 그 최계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많습니다. 서류가 많은데 뭐 중요한 서류는 다 저기 세무사가 다 웬만한 거 다 해주고요. 어쨌든 서류가 복잡합니다. 손상혜선님, 세무대리인은 창업 시 부가세를 안 내는 간이로 시작해서 일반으로 갔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성장하라는데 고민입니다. 세무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책자금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정책자금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자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주는 뭐 무상지원금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받으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조달청 아시죠? 조달청. 조달청도 거의 99%가 다 법인이에요. 그레이스님, 법인에서 무급 처리하더라도 사대보험 지역 가입자 되어야 하지요. 네, 그 기존의 사업자가 있어서 지역 가입자로 하셔야죠. 그런데 기존에 내가 내는 것도 싫다. 그러면 무급 처리하지 마시고 100만 원으로 하세요. 100만 원. 대표이사 급여 100만 원. 네, 그러면 4대 보험료 제일 최소로 내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영어권 그 양도로 영어권에 대한 양도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또 12시가 됐어.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맨날 강의를 이렇게 늦게 끝내는 걸까요? 무능한 강사인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좀 있으면 자정이 넘어갑니다. 그 전에 끝내야겠죠.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금요일 날 밤에 야심한 밤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셨고 법인 사업자가 왜 유리한지도 알았고 법인 사업자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훨씬 좋다. 이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개인 사업자로 내는 세금이 별로 없다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정책자금 유치에 관심이 있으시면 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유익함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사례까지 하고 싶었는데 사례까지 넣으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법인 전환하면서 사례만 좀 해보든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금요일 밤 수고하셨습니다.